안녕하십니까. 대한바른자세연구회 이형석입니다. 오늘은 골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골반은 척추를 받쳐주는 매우 중요한 뼈이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간단한 기본적 이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반은 복부의 하단에 위치하여 몸통과 하지를 연결하며 이 뱃속의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뼈를 말합니다. 골반은 양쪽에 두 개의 볼기뼈와 뒤쪽에 천골, 미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볼기뼈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관골이라고 합니다. 이 관골은 좌골, 장골, 치골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좌골은 고관절의 아랫부분에 위치하여 앉을 때 힘을 받는 좌골 결절이 양쪽으로 위치를 하죠. 골반의 위쪽과 뒷면을 구성하는 관골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고, 치골은 골반의 앞쪽에 위치하면서 인대와 연골로 형성되어서 치골 결합을 형성을 합니다. 천골은 골반의 뒤쪽을 이루는 뼈로 5개의 척추골로 이루어져 있다가 자라면서 하나의 뼈로 융합이 되고, 미골 또한 천골의 하부에 위치하며 태어날 때는 4개의 척추골이 자라면서 하나의 뼈로 융합이 됩니다. 골반은 척추와 하지를 연결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걷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골반을 이루고 있는 단어에서 말하듯이 엉덩이와 궁둥이는 다른 곳입니다. 엉덩뼈는 장골을 말하고 궁둥뼈는 좌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는 궁둥이보다 위쪽 부분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반은 척추와 하지를 연결하여 체중을 지탱하고 걷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내장들, 자궁, 난소, 방광 등 중요한 장기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임신부에게 정상적인 질식 분만이 가능한지 보기 위한 골반 계측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상적인 질식 분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골반의 반경이 태아의 가장 큰 머리 반경보다 커야 하겠죠. 여성은 분만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성의 골반과 구조적으로 좀 다릅니다. 여성의 골반은 남성의 골반보다 더 넓고 짧아서 골반 내 공간이 더 넓죠. 남성의 골반 입구는 심장 모양인 반면에 여성은 타원형이고 골반 출구도 더 넓습니다. 출산 시에 아이의 머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천골은 뒤로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천골과 장골 사이의 관절을 천장관절이라고 합니다. 자, 골반의 근육들을 살펴보죠. 골반의 겉근육은 둔부를 형성하는 근육이에요. 이런 겉근육들은 고관절의 움직임과 움직일 때의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체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둔근은 둔부의 표면에 있는 사각형의 두꺼운 근육으로 보행 시에 몸을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앉을 때 좌골의 거친 면에 대하여 쿠션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대둔근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그 역할을 대신하는 근육이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대퇴부의 뒤쪽 근육들이에요. 햄스트링이란 대퇴부의 뒤쪽 근육인 대퇴 두갈래근, 반건양근, 반막양근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인데요. 주로 폭발적인 힘과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운동 경기에서 갑작스러운 출발이나 점프, 차기 등의 동작으로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햄스트링이 손상이 되면 보행 시 통증으로 인해 좀 절뚝거리거나 후상 대퇴부, 무릎 뒤의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둔근은 대둔근의 가쪽에 있는 부채꼴 모양의 근육으로 보행 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중둔근이 약해지면 보행 시 골반이 옆으로 빠지면서 엉덩이가 과하게 실룩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소둔근은 중둔근보다 더 깊게 위치를 합니다. 소둔근은 한 발로 체중을 지탱할 때 골반의 높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대퇴근 막장근은 하지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근육이에요. 이 근육은 양쪽 다리에 다 있는데 어느 한쪽만 단축이 된다면 골반이 돌아간 것처럼 이 치마나 벨트가 돌아가게 돼요. 걸음걸이를 뒤에서 봤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발을 끌면서 걷는다면 이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근은 고관절과 꼬리뼈를 연결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근이 이렇게 단축이 되면 고관절이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팔자걸음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이 상근이 잘못되었을 때의 통증은 디스크와 증상이 비슷하기는 한데요. 허리 부분에 통증이 없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장요근은 대요근, 소요근, 장골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요근과 장골근은 공통 힘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요근을 3개가 아닌 2개의 근육으로 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요근의 단축은 골반을 전방경사 상태로 만들어내기에 통증으로 구부정한 자세로 보행을 하게 됩니다. 골반은 경추부터 흉추, 요추까지의 척추를 모두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골반이 잘못되면 그 위에 위치한 척추들이 균형을 잃게 되겠죠. 그러므로 골반이 바르지 않는다면 그 위에 위치한 척추들이 변형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변형된 척추를 아무리 잘 교정한다고 하더라도 골반이 바르지 않는 한은 언제든지 재발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골반은 앉은 자세에서 잘못될 확률이 가장 많아요. 선 자세에서는 상체에서 받는 체중을 골반이 받아서 하지로 분산을 시키거든요. 그러나 앉은 자세에서는 분산이 안 되죠. 골반이 상체의 체중을 모두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때 다리를 꼬아 앉거나 옆으로 기대 앉거나 뒤로 이렇게 눕듯이 앉는 자세들은 결코 골반에 좋을 리가 없겠죠. 성장기의 학생들이 책상 앞에 오랜 시간 앉아 있다 보니 골반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좀 더 높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척추와 골격근은 좌우 대칭이 되어 있으며 이게 무너져 가지고 비대칭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므로 자세를 좌우 비슷하게 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게 바른 자세거든요. 딱딱하고 오래 버티지 못하는 자세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자신이 편한 자세를 취하면서 근육이 대칭돼서 발달하도록 반대쪽의 자세도 취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바른 자세인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한 번씩 기지개를 펴듯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허리를 둥글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걸음걸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걸음은 급한 사람일수록 빨리 걸으면서 보폭도 넓겠죠. 한가한 사람이라면 천천히 걸으면서 보폭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겁니다. 정상적인 걸음걸이에 대한 골반의 움직임은 상하로 이렇게 들썩들썩 걸면서 들썩들썩 하게 되죠. 이 상하로 1인치 또 좌우로 1인치 정도입니다. 걸음을 걸으면 몸은 상하로 움직이게 되는데 서 있는 자세에서의 골반의 높이를 기준하여 상하로 1인치 정도 골반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좌우로도 1인치 정도 흔들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좌우로 빠지는 골반의 유동거리가 서로 다르다면 왼쪽으로는 1인치 빠지는데 오른쪽으로 2인치가 빠진다던가 이렇게 유동거리가 서로 다르다면 골반의 측만 변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머리 위에서 관찰을 했을 때 골반의 좌우 회전 각도는 40도 정도예요. 이 각도는 좌우가 같아야 하는데 양쪽 다리의 발달 차이에 따라서 각도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좌우 각도가 다르다는 건 골반의 회전 변형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말이 되죠. 골반의 회전 변형이 있다면 양쪽 발을 걷는 보폭도 달라지게 됩니다. 골반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 변형이 된다면 보폭은 오른발을 디딜 때에 비해서 왼발을 디딜 때의 거리가 더 넓어집니다. 이렇게 걷고 좀 넓게 걷는 거죠. 오른발에 비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보폭의 차이를 느끼질 못해요. 이런 변화가 순간적으로 탁 오는 게 아니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서서 대화를 한다든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로 서 있을 때를 관찰해 보세요.
두 다리 중에서 어느 쪽 발이 앞을 향해 나아가 있는지, 또는 몸의 중심은 어느 쪽 다리에 두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아마도 오른쪽 다리가 더 편한 사람이라면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의 조금 뒤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 몸의 중심은 오른쪽 다리에 더 많이 두게 될 겁니다. 왼쪽 다리가 편한 사람이라면 반대 상황이 되겠죠. 또한 몸의 중심을 싣는 쪽의 다리가 더 발달을 하게 돼요. 무게를 감당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두 다리의 굵기가 또 달라지게 되겠죠. 강한 쪽의 다리가 더 굵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쪽의 다리를 뒤에 두는 걸 좀 더 편하게 느낍니다. 오른쪽 다리가 강한 사람이라면 오른쪽 발을 디딜 때의 힘이 왼쪽 발을 디딜 때에 비해서 강하겠죠. 이렇게 한쪽을 더 힘있게 딛는 습관은 골반의 한쪽이 이렇게 상향되는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강하게 딛는 쪽의 골반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눕거나 엎드린 자세에서 두 다리의 길이를 이렇게 관찰을 하면 강하게 딛는 쪽의 다리가 좀 짧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골반이 상향됨으로 짧아 보이는 것일 뿐 실제 다리의 길이는 다르지가 않아요. 이때 다리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신발에 깔창을 깐다던가 한쪽 신발의 굽을 높게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깔창이나 굽의 높이를 이렇게 바꾼다는 건 골반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방해밖에 되지 않습니다. 골반은 제자리를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골반 경사라는 게 있어요. 수평면과 위 골반문이 이루는 각도를 말하는데, 골반 전방 경사와 골반 후방 경사가 있죠. 골반 전방 경사란 주로 대둔근과 햄스트링, 복근의 약화, 대퇴사두근과 장요근, 대퇴근 막장근의 단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흔히 오리궁둥이라고 불리는 엉덩이가 뒤로 쭉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복부가 튀어나오게 되어 뱃살이 없음에도 배가 나와 보이며 복근이나 대둔근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발달이 어렵게 되고 각종 통증 등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운동을 잘 안 하면서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자는 골반이 크므로 허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엉덩이가 뒤로 나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자의 체형은 골반 전방 경사로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관찰을 해야 합니다. 골반 후방 경사란 전방 경사와는 반대로 골반이 과도하게 뒤쪽으로 틀어진 것을 말해요. 근육의 긴장도 역시 전방 경사와는 반대로 대둔근과 햄스트링, 복근 등의 근육들이 긴장을 한 상태가 되고 척추 기립근과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근육들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골반 후방 경사가 있다면 엉덩이가 내밀어져 있어서 허리 통증과 뻣뻣함을 느끼기 쉬워지고요.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해서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북목도 동반할 수 있게 됩니다. 똑바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허리 부분에 손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후방 경사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손이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면 전방 경사 쪽을 또 의심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제가 골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의문사항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 옆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